은원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어라. 아이고 부지가 부르는데 왜? 어?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 2. 바나나 응원단이 최고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력이에요. 리더의 창의력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지혜가 모아진 정확한 계획이에요. 또 리더의 창의력은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생각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바나나 응원단처럼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해마다 가을이면 숲속 나라에 아주 큰 축구대회가 열려요. 올해 축구대회에서는 원숭이 팀과 여우 팀이 맞붙게 되었지요. 원숭이 팀은 이번 대회에 꼭 이겨서 멋진 트로피를 받고 싶어 해요. 원숭이 축구팀을 응원하는 바나나 응원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먼저 응원단 단장 비비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원숭이 팀을 위해 모두 열심히 응원하자. 응원단 단원들은 박수를 치며 뜻을 모았어요. 그래, 좋아. 최고로 신나는 응원을 해보자. 바나나 응원단은 머리를 맞대고 응원 순서를 짜고 밤을 새워가며 예쁜 응원 도구들을 만들고 목이 쉬도록 열심히 응원가를 불렀어요. 그럼 바나나 응원단의 응원 연습을 구경해 볼까요? 알록달록한 리본을 빙글빙글 돌리고 멋진 춤을 추며 응원단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둥둥 북을 치고 빰빠라빠 나팔을 불고 원숭이 응원가를 부르지요. 오 필승 원숭이, 오 필승 원숭이, 오오 바나나. 마지막에는 비비가 반짝이는 꽃술을 흔들며 잘한다 원숭이, 이겨라 원숭이 하고 외치면 응원단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탑을 만들어요. 맨 위에 올라간 비비가 활짝 웃으며 말하지요. 모두들 수고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최고야. 흐흐흐, 과연 그럴까? 바나나 응원단은 연습실 창문으로 상대편 여우 응원단이 몰래 엿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드디어 오늘은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에요. 숲속나라 동물들이 축구장을 가득 메웠어요. 바나나 응원단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그때 응원단 단원 한 명이 소스라치게 놀라 외쳤어요. 큰일 났어. 응원 도구들이 모두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도 응원 도구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운동장에서는 벌써 여우 응원단의 응원이 시작되었죠.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어쩌지? 응원 도구 없이 어떻게 응원을 해? 다 틀렸어. 그러자 비비가 나섰어요. 우리는 꼭 저 운동장에 나가야 해. 선수들과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비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운동화 끈을 다 풀어. 깡통과 빈병들도 모으고. 아, 저기 먼지털이도 필요해. 색색의 운동화 끈은 멋진 리본이 되었고 깡통과 빈병들은 멋진 악기가 되었고 먼지털이는 멋진 꽃술이 되었어요. 모두들 준비됐지? 자, 나가자! 바나나 응원단이 운동장으로 힘차게 뛰어나오자 춤을 추던 여우 응원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가 분명히 응원 도구를 감추었는데 어떻게 나왔지? 여우 응원단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다 응원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바나나 응원단은 색색의 운동화 끈을 빙빙 돌리며 춤을 추고 깡통을 깡깡 두들기고 빈병으로 나팔을 불고 원숭이 응원가를 불렀어요. 마지막에 비비가 먼지털이 꽃술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자 다 함께 멋진 탑을 만들었지요. 멋진 응원에 힘이 난 원숭이 팀은 축구 경기에서 이겼고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멋진 우승 소감을 말했어요. 우리 원숭이 팀을 위해 열심히 응원해준 바나나 응원단에게 이 우승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바나나 응원단의 새로운 응원. 이 책은 응원 도구를 잃어버린 바나나 응원단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위기를 이겨내고 성공적인 응원을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숲속나라 축구대회에서 원숭이 팀과 여우 팀이 맞붙게 되었어요. 바나나 응원단은 원숭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응원 연습을 하지요. 멋진 응원 도구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바나나 응원단을 몰래 엿보고 있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우 응원단이었지요. 드디어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바나나 응원단은 응원을 펼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응원 도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여우 응원단의 짓이었지요. 바나나 응원단이 응원에 실패해 원숭이 팀의 사기가 떨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 바나나 응원단은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천만에요. 원래 있던 응원 도구가 없으면 응원을 못한다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응원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멋지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바나나 응원단은 창의성을 발휘해 응원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나나 응원단은 이렇게 직접 만든 응원 도구들로 최고의 응원을 펼쳤어요. 그 결과 축구대회의 승자는 바로 원숭이 팀. 원숭이 팀은 우승의 영광을 바나나 응원단에게 돌렸어요. 이처럼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창의성을 발휘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창의성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마술과도 같은 힘이랍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여우 응원단은 왜 바나나 응원단의 응원 도구를 가져갔을까요? 바나나 응원단은 없어진 응원 도구 대신 무엇을 사용했나요? 바나나 응원단은 응원 도구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원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나나 응원단이 응원을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바나나 응원단에게 또 어떤 응원 도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주위에 흔히 있는 물건들로 만들 수 있는 응원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 속 창의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어느 때에 필요할까요? 정답은 바로 언제나 필요하다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남과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창의성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과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해주며 그 과정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리더들은 누구보다 창의적인 사람이며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에 열린 생각으로 다가서는 사람이지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창의적인 생각은 열린 생각, 넓은 생각이에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이 있어요. 유창성이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막힘없이 술술 내놓는 능력이에요. 융통성이란 생각의 틀을 깨는 유연한 사고력을 말하지요. 이를테면 도구가 없어서 응원을 못한다는 것은 고정된 사고이지만 운동화 끈은 운동화를 묶는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응원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 있는 사고예요. 독창성이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을 갖는 것이고, 정교성이란 넓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세한 점들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창의적인 사람이 이 모든 능력들을 다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 몇 가지 면에서 뛰어나야 창의적일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능력들은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어요. 지식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늘 많은 생각을 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가 보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반짝 생각카드.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래의 반짝 생각카드에 문제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단, 남과 다른 창의적인 방법이어야 해요. 강아지 3마리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색다른 이름을 지어주기. 1,000원으로 엄마에게 놀라운 생일 선물하기.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 3. 어린 왕의 마법. 마술 하나만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마법사가 있어요. 나쁜 마법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도 얼굴도 돈도 아니에요. 바로 지혜라는 무기예요. 진정한 리더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어린 왕에게 살짝 들어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지혜롭기로 소문난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숲에 사는 나쁜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이 집은 앞으로 내 거야. 그런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군. 수리수리 마수리 까맣게 바뀌어라. 얍! 저 노랫소리 시끄러워 못 참겠어. 수리수리 마수리 모두 벙어리가 되어라. 얍! 참다 못한 어린 왕이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여기는 내 나라이니 어둠의 숲으로 돌아가시오. 내게 놀랄만한 마법을 보여준다면 그렇게 하지. 어린 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2시간만 주면 내가 저 흰 구름을 붉게 바꿔보겠소. 하하, 과연 나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마법사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드러누워 쿨쿨 낮잠을 잤지요. 2시간 뒤, 부스스 눈을 뜬 마법사는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구름이 붉어졌네? 알고 보니 노을이 졌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흰 구름이 붉게 되었기 때문에 마법사는 약속대로 어둠의 숲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작고 아름다운 나라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쁜 마법사가 다시 나타나서 온 나라 안의 음식들을 마구 빼앗아가기 시작했어요. 마법사 축제 날에 먹을 음식이 필요하다. 모두 내놓아라. 어린 왕은 다시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만약 내가 저 산을 붉게 변하게 하면 그 음식들을 돌려주시겠소? 뭐라고? 노을이 져도 산은 초록색일 텐데. 나도 알고 있으니 열흘의 시간을 주시오. 좋다. 열흘 뒤에 다시 보자. 열흘 뒤 다시 나타난 마법사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온 산이 붉게 변해 있었으니까요. 바로 단풍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마법사는 별 수 없이 빼앗은 음식들을 돌려주었어요. 두 번이나 골탕을 먹은 마법사는 어린 왕이 괘씸해졌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작고 아름다운 나라에 와서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죠. 소리소리 마소리, 폭풍이야 몰아쳐라, 이업! 그러자 바람이 불어 가축들이 날아가고 강물이 넘쳐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어린 왕은 나쁜 마법사를 영영 쫓아내버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어린 왕이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마법사는 마법을 쓰지 않고는 걸어서 강을 건너지 못하지요? 그럼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번에는 강이 얼 때까지 기다릴 모양이지. 하하. 내일 내가 걸어서 강을 건너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그러마. 마법사는 자신 있게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법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강가로 나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린 왕이 정말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있었거든요. 강에는 어제까지 없던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고요. 이 징검다리는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 밤사이에 놓은 것이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소. 그 뒤 작고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들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만세! 우리의 어린 왕 만세! 만세! 지혜로운 왕 만세! 나쁜 마법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둠의 숲으로 돌아간 마법사는 날마다 노을이 져 흰 구름이 붉게 변할 때마다, 계절이 바뀌어 산에 단풍이 들 때마다, 또 출렁이는 강물을 볼 때마다 어린 왕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마법처럼 톡톡 튀는 생각. 이 책은 어린 왕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마법사를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작고 아름다운 나라에 나쁜 마법사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를 보다 못한 어린 왕은 마법사에게 어둠의 숲으로 돌아가라고 부탁했어요. 이에 마법사는 자기에게 놀랄만한 마법을 보여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요. 어린 왕은 곰곰이 생각한 뒤 창의성을 발휘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바로 노을을 이용해 마법사를 속인 거지요. 마법사는 약속대로 돌아갔지만 곧 다시 나타나 백성들한테서 먹을 것을 마구 빼앗았어요. 이번에도 어린 왕이 찾아가 먼저 제안을 하지요. 산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할 테니 음식을 돌려주고 돌아가라고요. 어린 왕은 또다시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요. 바로 단풍을 이용해 마법사를 속인 것이죠. 마법사는 어린 왕이 괘씸했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꼬마아이에게 속았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또다시 마법으로 백성을 괴롭혔어요. 어린 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어린 왕은 마법사에게 걸어서 강을 건널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 왕은 이번에는 마법사를 속이기보다 온 나라 백성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자고 했어요. 그래야만 다시는 마법사가 어린 왕과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 못할 테니까요. 백성들은 어린 왕이 이끄는 대로 밤사이 강물 위에 징검다리를 놓았고 어린 왕은 징검다리를 밟고 강을 건넜지요. 마법사는 단결된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는 어린 왕과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어린 왕은 흰 구름이 붉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왕은 산이 붉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왕은 마법사에게 자기가 무엇을 하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강물 위에 징검다리를 놓게 한 어린 왕은 마법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마법사가 어린 왕에게 일주일 안에 산을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린 왕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창의성을 발휘해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 속 창의적인 문제 해결. 리더와 창의성. 리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나서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 구성원들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창의적 사고 능력은 리더십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요. 창의성 이끌어내기.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집단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해요. 공기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사고는 창의성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만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이 다소 엉뚱하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느끼게 되지요. 창의성 증진시키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 문제에서 떠나 있어야 해요. 뭔가 다른 즐거운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있지요. 둘째,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무심코 집어든 책, 들은 이야기 몇 마디에서 내가 찾던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셋째,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마술 가게놀이. 가족 혹은 친구와 함께 미술 가게놀이를 해보세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아래에 쪽지에 쓰면 마술 가게 주인이 받아서 해결책을 알려주는 놀이예요. 단 평범한 해결책은 안 돼요. 마법처럼 멋지고 창의적이며 때로는 엉뚱한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이름 한어리. 해결해주세요. 키가 컸으면 좋겠어. 수리수리 마술이 이렇게 하세요. 길쭉하게 생긴 음식은 뭐든지 다 먹으면 키도 길쭉하게 늘어날 거야.
수리수리 마수리 키야 커져라 야. 수리수리 마수리 문제야 해결되라 야.